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건강한 우리 사학재단 그리고 종교 우리 학교 또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질문 첫 번째, 세 번째 우리 답변은 우리 황순남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중학교는 3,200개 정도, 고등학교는 또 2,300개 정도, 전문대 학교는 126개입니다. 4년제 대학은 182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중학교는 이 사립학교가 20%, 고등학교는 40%, 전문대는 93%입니다. 또 4년제는 82%입니다. 이들이 국립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은데 무엇이 사립학교의 문제입니까? 창립 이념입니다. 또 거락 이념이 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일신학원 이사장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창체라고 창조적 체험 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방 이사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 개방 이사를 종교재단에서 세우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재단이 거룩한 이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때 한국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상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립학교가 특별히 우리 교단에 있는 미션 스쿨이 영향력이 있었을 때가 우리 선교사님 들어와서 문의 전문대 2호 학당, 2호 학당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학교 교육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건학 이념이 있었고 거기에는 복음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구한말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배웠던 학생들이 문명에서 빠져나오면서 많은 기독적인 양심과 인권 문제랄까 여러 가지를 한국 사회에 미쳤던 그 동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미쳤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바닷물에 3.5% 짠물이 있기에 바닷물이 소금이 있기에 바닷물이 짠 것처럼 우리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학 이념이 있었고 또 특성이 있었고 종교인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독교적 이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잡혔습니다. 네, 후보님들 제가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교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국이 자주 불신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뻔한 이슈와 관련된 또 질문이 뽑혔네요. 후보님들 어떻게 질문 받으셨죠? 이번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순서는 우리 김한호 후보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시고 그리고 황순환 후보님이 두 번째로 답변하시고 박기상 후보님이 세 번째로 답변하시고
우리 전세남 후보님 맨 마지막 네 번째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김한우 후보님 어떻게 두 번째 공통질문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프고 무거운 것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아마 울기도 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재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3심제인데 지금 어떤 구성으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전문인이 필요했다고 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만 공부해서 안 되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면 법의 경험을 갖지 않은 분이라면 법을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해도 총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총회를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그들에 대한 인품과 성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의 과정 속에 몇 가지 지역도 여러 가지 연계된 그런 재판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재심을 갖다가 자꾸 받을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재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법의 해석을 잘못한 거에 대한 분명한 왜곡죄가 사회를 이끌어오며 법 왜곡 해석한 죄 그 부분도 물어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브로커 같은 그 변호사제도 이것도 심각하게 손을 봐야 될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교단에 사회법으로 나갈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 우리 그 답변자는 우리 황순환 후보님이십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의 문제는 우리 청해에서 한 이슈고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는 곳이 재판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1심, 2심, 3심 있는데 문제는 3심에 가서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로 법리 해석만 해야 되는데 법리 해석을 하지 않고 3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부원이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전문성을 갖추기도 하지만 최소한 총회 5년 이상 나온 사람 중에 또 3년 이상 자녀 기간이 있는 분만이 재판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저는 제안하기를 재판부원이 되면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연수할 수 있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재판국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허점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 홈페이지에 재판 판례나 또 헌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나이 사건 검색을 통해서 그 상황을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공통질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자는 우리 박기상 후보님이십니다. 예. 답변 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황승환 목사님이 한 반 정도를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 어떤 시간처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재판은 1심, 2심, 3심, 3심제 택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재판에 아주 약한 부분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2심이 노예에서 재판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예가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회감 3심에 가면 이거를 웬만하면은 파악이 환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파악이 자판을 하거든요. 또 다시 판단해가지고 노예에서 했던 것들을 파기시켜버립니다. 또 거기서 다시 판단해가지고 재판하다 보니까 3심보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잘못되면 노예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양형 기준을 좀 조항을 만들어서 전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고해서 재판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재심 재판국은 없어졌습니다만 원심했던 1심, 2심, 3심에 참여했던 분들은 3심에 참여했던 분들은 재심에 들어갈 수 없게끔
뭐 이런 제도를 한다든지 주심 신명제를 해서 반드시 실명을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물론 그거는 이미 베이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 총회에서는 30이지만 법리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공통질문 순서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답변의 윤리가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제비뽑기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최대한 공정성을 있는 거고 우리 공통질문 첫 번째, 두 번째 만만치 않은 질문들을 갖다가 1분 30초에 이렇게 조리 있게 답변하는 네 분의 후보님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박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진행에도 이렇게 실수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인감이 넘치죠. 죄송합니다. 우리 네 번째 답변 후보자, 답변 준비하시는 우리 전세관 후보님, 답변 준비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 문제 심각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 게 아니라 잘하면 박수받고 칭찬받습니다. 저도 재판국에 있었고 우리 배기 때에 재판국이 우리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재판국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공천제도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 선택하고 비총대 중에서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총회는 화해중재위원회와 재판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해를 하고 안 되면 재판을 하는데 총회 재판국은 법률식으로 끝내야 됩니다. 대법원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만 해야지 법률적인 잘못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파기 자판을 하면서 지금 총회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PCUS에서는 권역의 2심 재판국을 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국을 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예 재판국을 강화해야 됩니다. 시위의 중심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 재판국이 제일 잘합니다. 노예가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노예 재판국의 그 모든 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던 네 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실 때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그 일정 수행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런 질문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네 분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 이동간에도 계속 아마 자료 보시고 아마 연습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후보님들의 노력이 우리 부총회장님 되시고 나중에 총회를 섬기실 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사회자로서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번의 이제 공통질문을 마쳤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제 후보님들이 2분의 시간 동안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보님들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시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틀린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황순환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또 틀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안 틀렸습니다. 자,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 2분씩 이제 우리 후보님들 하시는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황순환 후보님, 그 다음에 우리 박기상 후보님, 그리고 우리 전세관 후보님, 그리고 김한 후보님. 이 순서로 이제 공약 및 실행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각각 후보님당 2분씩이니까 혹시 황순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 작년 1년 동안 5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원인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예배와 선교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본질을 찾을 때 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얻고 신뢰를 얻을 때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도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부흥,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교회 본질을 회복할 때 전도가 이루어져 한때 300만 명을 자랑하던 우리 교단의 그 부흥이 다시 활을 타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대전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 수십 명씩 교회마다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종회를 섬기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전도 운동에 동참해서 다시 300명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 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부흥을 이루는 총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황순환 후보님의 고양이 실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기상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수십 가지 질문 중에 선거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거법에 보면 4년 선거운동이라는 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끝나면 2월 28일까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년 선거운동 금지를 시키려면 그때 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던 분들을 체크했다가 예비 등록 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4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선거운동 기간에도 광고를 각 신문사에서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름 빼고 사진 빼고 요청합니다. 그럼 그렇게 수록이 됩니다. 본인이 나가지 않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이거든요. 차라리 횟수를 제한해서 횟수를 맞춰서 광고는 하되 본인의 진정성에 홍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횟수만 제한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고용제를 해서 우리 후보자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묻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0국의 노예를 돌아서 거기에 정책을 말하고 지금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말 처음 합니다. 몇 개월 만에 하니까 이제 말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풀고 정책은 풀고 돈을 묶어야 됩니다. 60국에 돌면서 공적으로 가서 정책을 말하고 그렇게 후보에 읍소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로 선거 부총회장은 지금 총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대 5년 정도 제한, 목사님도 7년 제한이 없어요. 기본 필수 조건이에요. 장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5년 5가지 조건 중에서 뭐 하나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로 부총회장 것도 적어도 1년만 돼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조건을 가져야 뭐 이렇듯 선거제도 개선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정책 선거 되도록 돈 선거 바람 선거 아닌 정책 선거가 되도록 선거법을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실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전세강 후보님, 고양이 실행계획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구호로만은 안 됩니다. 총회 방향이 변혁돼야 됩니다. 총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때 신뢰 회복이 되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총회가 정치 중심에서 섬김과 돌봄의 공동체로 사법 재판 중심에서 화해와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총회의 구조도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장의 권한을 많이 내려놓고 총회장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총회장과 총회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대외 활동을 주로 하고 4년의 그 기한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이 총회 모든 행사와 또 사역들을 중심에서 이끌어 나가야 안정적으로 총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회가 행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대회, 즉 우리 권역에 넘겨줘서 권역들이 똘똘 뭉치고 부흥의 시대를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교회를 잘 치리하는 일을 원래 우리 장로의 제도의 중심인 그 노예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재판국이라든지 선거제도 저는 새롭게 변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대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총회를 우리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평신도 시대 또 여성 시대 청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총회가 선교와 목회를 위한 플랫폼으로 다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하고 공약의 실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약의 실행계획 발표에 우리 김한호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금년 여성 총대가 지난해보다 3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4명이 됐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우리가 10명당 1명을 여성 총대를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원도에 자랑하겠습니다. 총대가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여성 총대 나왔습니다. 여기 총회 왔습니다.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총대가 돼서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그분들의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이제는 총대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에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장 측은 여성 총회장을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의 연금 문제 아까도 했는데 다 못해서 말씀을 더 합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이 그의 가장 수익이 좋았을 때 그거를 은퇴할 때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그 배당금을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총회가 정해진 우리 3%와 수익성을 해가지고 목회자의 사례비 중간급여에 맞춰서 본인이 많이 받은 거는 심은 때 받았던 많이 받죠. 근데 은퇴 후에 이게 갭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말씀했잖아요. 100만 원도 못 받던 분들도 은퇴 후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중간급여에 맞춰서 총회가 조금은 연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중간과 높이 받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미국 장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연구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가 지금 다 이제 은퇴 10년이면 10% 조기 은퇴하고 40%가 비계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목회자 바로 수급 대책위원회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호 의원의 공약의 실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후보들께서 발표하셨던 공약의 실행계획에 관련해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각각 후보님들께 개별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황순환 후보님 제일 먼저 발표하셨는데 한국교회 성도수 감소 현상을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어떤 삶의 예배 그리고 성교의 실패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 구호에 거쳐서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이 전도 운동을 갖다가 지금 새롭게 기획을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교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전도 운동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30초 안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부서에서만 한 부분적인 선교가 아니고 온 교회 구조 자체가 선교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치유함으로 샬롬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복음 전파 플러스 사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도 교회마다 전도대가 있어서 전도는 전도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상하는 것은 전도대만 은혜 받은 것 아니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쁨을 온 성도가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조직도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섬기게 된다면 이것을 전국교회 확산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공약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셨던 박기상 후보님께서는 아마 우리 총회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발표를 하셨어요. 사전 선거 운동 금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은 풀고 돈은 붓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장로 선거 부총회장 후 입부 조건도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런 등등의 선거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거 공영제라는 개념을 우리 사용하셨는데 이 선거 공영제를 어떻게 우리 그 박기상 후보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총회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총회장님들은 5천만 원씩 등록금을 내고 있고 장로 부총회장은 1년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경비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등록금을 좀 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인 영역에 우리 선거 관리 또 운동 이런 걸 확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은밀히 만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그 비용은 또 그 위에 쓸 수 있는 게 이 선거 공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9개 노예를 다 방문한다 했을 때 거기에 총대들이 우리 영등포 노예 같은 36명이 모일 겁니다. 36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름대로 자담회도 한다든지 소식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용은 선거 공영제이기 때문에 뭐 노예 선관위가 되든 총회 선관위 되든 거기에서 지불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후보들은 등록한 금액 외에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선거 공영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식도 뭐 다른 한 가지는 목사님은 임기 20년 또 근속 10년 총회 총대 7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로는 7년 그리고 총회 총대는 없습니다. 자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낮춰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가지고 좀 선거법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공약의 실행 계획을 발표하셨던 우리 전세관 후보님께서는 총회의 어떤 공공성 확대를 얘기하시고 정치 중심의 총회를 승진과 봉사 중심으로 갖춰야 된다 말씀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총회 구조도 총회장은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대외 활동 위주로 하고 실제 총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은 사무총장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까 공약을 하셨고, 총회 행사를 또 번역으로 이렇게 이양해서 하자, 그리고 노예 사역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회 행사를 번역으로 이렇게 이양한다는 아까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쉽지 사회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나름대로 짧은 시간 1분 30초 안에 이 총회 행사를 번역으로 이양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후보님의 한번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5개 번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장 선거도 번역별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장로의 제도로 보면 장로의 제도에는 노예의회 대회가 있습니다. 시도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역이라고 하는 대외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됐다면 1년 동안 중대회제를 잘 준비해서 총회에 알리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 허락을 받아서 많은 것을 대회에 이렇게 위임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회 훈련은 권역별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도 그리고 교육 우리 문제도 이 대회가 중심이 될 때에 이 오가는 거리도 많지 않고요. 대회가 모여가지고 더 긴밀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회제를 만들어서 권역에 많은 것을 행사를 맡기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리 실행계획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김한호 후보님께서는 우리 총회 여성 충대 감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10명당 1명 정도의 여성 충대, 능력 있는 여성 충대들의 사역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총회 연금재단을 얘기하시면서 이 배당금 수익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얘기하셨고, 목회자 수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 한 3가지 정도로 공약을 실행계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총회 연금재단에 배당금을 수익이 날 경우에 일정 정도의 배당을 하는 제도를 공약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수익이 나야 배당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후보님께서는 연금재단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한번 고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금 수익을 내기 위한 연금재단의 역할이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의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 PCUSA 교단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리포트가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수입을 얼마나 올렸고 어떤 데다 투자를 했고가 각 가정으로 이렇게 페이퍼로 오게 됩니다. 먼저 그분들이 그 일을 담당한 분들은 나이가 젊은 분들인데 상당히 그 샐러리를 받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대학하고의 그 형평성 직원들, 총회 산하 직원들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을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그 많은 수익을 올려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돈을 관리하는 분들의 이것이 이 전문가예요, 상당히. 그리고 사회에서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고, 또 이사 제도가 우리가 지금 3년인데 이게 과연 3년 이게 맞을 것인지 조금 연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전문성으로 가야 될 텐데 그냥 이게 지역별 그냥 3년으로만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투명하게 리포트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수익에 대한 것을 정확히 나오면 감소됐을 때 감소되는 거야. 올라갔을 때 그걸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저는 객관적인 사회자의 좀 깊이 있는 질문에도 이렇게 네 분의 후보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단계는 이제 후보자 간 토론입니다. 후보자 간 토론인데 후보자 간의 토론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리 후보님, 목사 후보님들 세 분이 각각의 한 분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준비된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질문하셨던 그 후보님이 코멘트를 합니다. 질문 시간은 한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는 시간은 1분이고요. 1분 이내고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2분 이내에 답변을 하고 다시 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한 코멘트를 질문하신 후보님이 하시는 게 1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자 간에 이렇게 하시고 누구를 지명하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후보님들이 마음속에 있으실 텐데
드리겠는데, 그리고 장로 후보는 한 분이시니까 사회자인 제가 질문합니다. 다른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후보자분은 준비되셨나요? 예,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간 그 토론의 순서를 사전 제비뽑기로 추첨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김한호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 전세가 후보님이 질문하실 거고, 세 번째로 우리 황순환 후보님 질문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후보자 간 사전 추첨돼 있고요. 김한호 후보님 누구를 지명하실 겁니까? 황순환 후보님 네네. 황순환 후보님을 갖다가 지명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되셨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황순환 후보님의 좋은 점이 그 한 주제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오늘도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한 그 아픔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많은 인구, 지금 5만이 줄고. 근데 이제 교회의 본질이 예배와 선교, 전도다고 이제 말씀을 했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뢰 회복 좋습니다. 신뢰 회복. 그리고 부흥이 된다. 참 저는 좋은데 우리 목사님 교회의 사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입이 간지러워서 많이 참았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김한호 후보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단이 5개가 구성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매주 10가정에서 20가정씩 새 신자가 등록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 교육입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지금 총회의 기구 개혁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개구가 기업 개구가 개혁 기구 변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교회 현장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전도대뿐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자가 되어서 목장이 됐던 어떤 모임이 됐던 우리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 시대는 이 노방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노방 전도가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저 뒤에 전도 대장 한 분 오셨는데 권사님 이분은 1년에 1000명씩 전도를 해요. 1000명씩. 그래서 전국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강사로 불려다니는데 이것은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전해야 된다. 이 운동이 확산될 때 놀라운 도움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모델로서 한국교회 제시할 만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답변에 대해서 우리 김만호 의원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고맙고 우리 한국교회 이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 부임했을 때 그 노회의 보고서에는 인원과 지금의 오늘 총회에 보고된 신문에 나온 인원이 2,300명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본 것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명이니까 2,4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지금 축소사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농촌교회 20명,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좌절하고 있어요. 20년 있었는데 20년 그대로예요. 저는 축소사회에서 우리의 가치의 평가를 숫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뢰도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박수 쳐줘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 후보자 간 그
후보님이십니다.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예, 황 후보님께 예, 공평하게 두 번씩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예, 1분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 후보님, 전도를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교회가 공정하지 않고 지도자들의 많은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판이 잘못되고 사법이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고무줄이고요, 꼼수예요. 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판국이 또 앞으로 우리 총회의 이 사법체계가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조문에만 묶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해석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세화 후보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전도하지만 교인들이 떠나가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는 이미 3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입니다. 80년대 부흥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특성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찾아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의 전문성과 자기의 신앙의 색깔과 똑같은데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 얘기하시는데 저는 교회 성장은, 교회 목회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끌 때 그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예배, 선교에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고, 사명자로 서 있게 될 때 모두가 다 영원히 미소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환경은 변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기뻐 춤추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총회가 만들어질 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때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1분간 우리 전세관 후보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황 후보님 계속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총회가 잘 지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전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문제는 총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신뢰를 잃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총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특별히 총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법의 정신에 따라서 총회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법 조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법 조문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들부터 허위 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해야만 지도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들이 진행되는데 물 한 잔씩 드시죠? 네. 우리 한 잔씩 드시면서 우리 박기성 후보님은 뭐 여유가 있어 보이시나요? 물 한 잔 드시고 기대됩니다. 우리 홍순환 후보께서 두 분 중에 누구를 또 이렇게 지명해서 질문하실지. 네. 혹시 어느 분을 저는 이 두 분에게 다 질문하고 싶은데 한명 제한돼 있어서 비치기 저희가 하자. 김환호
예, 김한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총회 이슈가 되는 것이 재판국인데 공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연수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허락한다면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그럴 때 좀 더 공정한 우리 재판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총회에 국한하지 말고 세상에서 법정은 어떻게 판사가 배출되고 또 검사가 배출되고 변호사가 배출되는지 검사, 판사, 변호사가 배출되는 과정을 좀 아시는 법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들 저희는 저희대로 긴장돼서 있지만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그 전문인들, 법률부서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좋은 또 우리 교단의 재판이 되고 그 판결문이 공시가 되고 다른 분들도 그 판결문을 참고가 되어서 또 비슷한 유사 또 재판이 나올 때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와야 매우 신뢰도가 높아갈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국가에서도 많은 이제 우리 그 법조인을 키워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전문 이제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전문 대학원에서 또 직접 법을 공부할 수도 있는 일반 학부를 나와서도 또 그런 시스템으로 또 바뀌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집안에는 법조인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그래도 사회의 법도 매우 어렵게 공부를 해서 하는데 정말 그런 전문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도 그 재판을 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들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 정도의 법을 공부한 분들도 또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잘 해석하고 나의 법 해석이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그 노예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잘 공부하면서 잘 법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한호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황순환 의원님 1분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기존에는 1971년부터 시작됐던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는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고시 패스를 하면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가서 연수한 후에 성적순에 따라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성적순에 들지 못하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7년에 막을 내렸고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법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나서 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을 때 판사는 5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검사는 바로 또 변호사는 개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우리 재판국도 더 분발. 예,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우리 목사 후보님들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 코멘트까지 서로 주고받으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박기상 후보님, 예,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네, 항상 예상보다 답을 잘하셔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한호 후보님께서 그 공약의 실행계획 그 말씀하실 때 여성 총대 관련한 얘기하신 거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총회의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하는데 교단 내 여성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죠.
여성 총무대 할당제라든가 여성자치단체 및 직능단체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해서 이 총회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좀 2분 안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는 우리가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성도 젊은이도 우리 장년 또 남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장년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작년 80회기에 57명 여성 총대, 그다음 112회기에 54명 여성 총대, 3.8%, 3.6%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성위원회에서는 한 10% 정도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 성도 비중이 한 60% 정도, 6대 4 정도 남성과 비해서 되고 있는데 교회나 총회나 리더십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것을 저도 바라고 있고 거기에 반대자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이렇게 쿼터제로 만들어서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투표 차이로 각 10명 이상 되는 노회는 1명을 보내기로 한다. 그게 부결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저도 있어요. 저는 영등포 노회에서 여성위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활동을 했고 우리 영등포 노회가 2명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기본을.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비율로 했으면 어땠을까? 5%나 10%나 7%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돼도 75명이고 10%만 되면은 150명인데 한 명 이상 하다 보니까 60명 되는 노회나 10명 되는 노회는 한평생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총회 여성 총대들 교회 리더십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소외된 자들, 청년들 다 모두가 여러 리더십의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코멘트를 하기 좀 어렵고요. 코멘트는 어렵고 부총회장으로 섬기시면서 부총회장 되시면 섬기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후보님이 부총회장 섬길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기를 좀 주문해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후보자 토론까지 다 마무리했고 이제 마지막 그 순서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각 후보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오늘 이 정견 발표와 후보자 주제 토론 과정에서 하시지 못했던 마지막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시간이 잘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원래 3시 10분에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거의 목표 시간에 윤곽해서 혹시 1분 원래 마무리 발언이 지금 원래 규칙은 지금 1분 30초씩 후보들에게 드리기로 했는데 사회자 직권으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3시 10분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후보님들 왜 표정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더 말씀할 기회를 드린다는데 이렇게 받지 않으셔요? 그 전에 이제 전에 마무리 발언 전에 하나씩만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또 선거 어쨌든 이렇게 정견 발표의 진행 방식은 좀 바뀌었는데 후보님들에게 나름대로 좀 새로운 경험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혹시 짧게 이번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이제 정견 발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짧게 우리 전세가 후보님 한번. 저는 아주 우리 총회를 위한 바람직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가 더 성숙하고 좋은 총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토론 문화가 더 많이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호 후보님께서도 짧게 후보자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다만 뭐든지 소통이 돼야 되는데
회중 플로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차단됐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 부분도 아마 다른 열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승환 의원님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이 정견 발표의 토론에는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총대분들이 참여했는데 총대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또 우리의 정견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새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 다이내믹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후보들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그러다 보니 혹시 수치나 잘못된 것이 영상으로 나가서 우리 후보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노출되어 우리 구청장님들 다 자질이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가 좀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앞으로는 총을 쓰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정당관리 형식에 대해서 후보님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토론도 하고 더 늘리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하니까 112회기 부총회장 후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후보님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순서도 저희가 제7곡기로 정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세남 후보님, 그리고 김한우 후보님, 그 다음으로 형수남 후보님,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상 후보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사회자 직권으로 1분 30초가 아니라 2분인데 2분 다 안 채우셔도 돼요. 2분까지 좀 이렇게 시간 준비되셨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전세남 후보님부터 준비되셨으면 오늘 후보자 정견 발표의 토론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은혜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한 이 정견 발표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중심은 바로 우리 통합교단입니다. 중심에 선 신학, 통전적인 신학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총회를 정말 멋있게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통합교단은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변환의 분수령에서 거룩한 변혁을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 총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금권 선거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전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돈봉투에 넘어가는 이런 매표 행위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과 영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총회 정말 거룩한 변혁을 이루고 이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멋있는 교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단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십시다. 변혁하십. 감사합니다. 먼저 잘하자. 다음으로 우리 김한우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가 주어진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같이
나누신 그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공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부터 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선거 또한 재판 등 부끄럽지 않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일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한 명이 낳은 아이들 농어촌에 보면 자유학교 살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 아이들 교회학교 없애는 게 다가 아닙니다. 20명의 성도, 10명의 성도가 나가는 기사 잘했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학생이 없어서 외국인 학생을 봤는데 실제로 그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보면 그들이 체류 때문에 또한 학교는 돈이 필요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바른 신앙이 오늘 제가 목사님 글 읽으면서 선교적 파트너십 너무 좀 존경. 읽겠어? 예. 여러 가지 아니 다르게 우리 참 총회를 보면서 좀 목사님 같은 모습이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답글이나 뭐 그런 달 수 있는 기능 같은 거 그때 댓글 다는 데가 있잖아. 지금 못 봐봐. 댓글 다는 데 있어. 폰으로만 봐서 그렇구나. 네. 거기 이제 한 목사하고 오늘 아침에 식사 같이 네, 했고 네. 아주 한 목사 차 타고 왔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아니 목사님 그 뵙고 했어. 그래 내가 인사. 예. 감사합니다. 성도가 사실대로 왔을 때 시골교회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려집니다. 우리 전도 마음 놓고 새 영을 와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시골교회도 기뻐하고 도시교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 이 총대 할당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성 총대뿐 아니라 직능별 총대를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학교 교수도 대학도 농촌 특별 전형이 있는데 농촌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총대로 배정하고 원목 중에서도 군목 중에서도 이 총대를 배정해서 자기 직능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총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단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교단이 부족한데 제가 부총회장이 되면 기독 실업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마음껏 돈을 기부해서 우리 교단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창고를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지 국가공익관리가 되었든지 매월 조찬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단과 관계되는 시채널 1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우리 교단 총회장, 부서장들이 우리 교단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정교 발표의 토론의 마지막은 우리 또 박기상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우리 부총장님 후보님들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저 또한 최소한 저는 진직부터 총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도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 50대 이상 교인이 50%가 넘습니다. 예전에 50대 이상은 20%, 30%, 40%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지금 50% 넘습니다.
앞으로 60%, 70%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신앙을 이어주는 신앙 개선을 해주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정란이 되면 안 됩니다. 유정란이 돼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무정란이 교회에서 뚫었다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멋있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사 마찬가지 한 아이들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유정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정의 유정란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는 다음 세대 없어지는 무정란이 되면 우리는 하나의 죄를 진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단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내리사랑 사랑에 우리 참 배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들 사랑합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리사랑에만 머물지 말고 내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정남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교단이 되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총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부 권역의 총회장 정견 발표 및 후보자 주대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전문 MC 표대중 장로와 네 분의 후보님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후보님들 네 분과 본인 말로 전문 MC라고 표현하신 표대중 장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110회기를 들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총재들에게도 더 많은 알 권리를 위해서 변혁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스템의 변화를 줬는데 정말 우리 특히 교계가 우리 총회가 변화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준비된 우리 전문 MC 표대중 장로님 힘든 일 감당하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15일 이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진행되어질 총회까지 아직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4개 권역 정년 발표는 잘 끝났지만 준비된 대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앞에서 우리 후보님들이 준비도 하시고 마음껏 말 못할 부분까지도 감당하면서 수고와 헌신을 해오셨는데 지금부터 9월 15일까지 일정과 9월 15일 성총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조대인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방에서 무게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도 우리 총대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만 박수 치셔서 특별히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 부처회장님들 두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셨는데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부처님들 잠깐 보시죠. 101회 길을 섬기셨던 손학규 장로님, 105회 길을 섬기셨던 박한규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102회 길을 섬겼던 윤한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한규 장로님, 제가 마지막 제 신앙발언을 좀 하고 나면 마지막 마침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정경협회를 잘 마쳤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우리 성도관리 위원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면 신랑과 나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들어서 잠깐 신앙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110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 제110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제2기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 정훈 총회장입니다. 저는 제110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총회 선거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통해 총회의 신뢰와 권위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총회가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으며 깊이 숙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총회 선거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상의 눈높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허위 협력기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완을 위해 보류한 사안을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수정해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수정 이후에는 또 다른 학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상대 후보자들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봐준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예정되어 있던 8월 14일 한국기독공보 좌담회까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110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총회의 화합을 위한 결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111회기 부총회장 선거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충정이자 결정입니다. 이번 결단에는 제 개인적인 건강 사유도 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책임있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임 또한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기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력표기 수정 문제, 교회 경력 확인 문제 등 검토해 주시고 공정한 투표 절차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후보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11회 초기 선거가 모든 후보자와 총대들의 신뢰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성숙한 선거 문화에 좋은 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2026년 8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10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한진 장로,